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으뜸체력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심으뜸 저자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저자인 심으뜸 씨가 아마 제일 이 책에서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 운동 유튜버시죠. 유튜브 내에서 채널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러 다른 채널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만든 영상도 많고 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쓴 책이고요. 부제로는 인생의 번아웃에 지지 않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운동 유튜버니까 기본적으로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그러니 으뜸체력이라는 체력에 관한 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꼭 타고난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체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 타고난 것이 있어도 노력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그 체력이 자기게 되지 않는다.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 길게 나아가서는 정신력에 대한 부분도 잘 언급이 돼 있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주는 데에는 이만한 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땀 흘리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기초적으로 체력도 약하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해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순간이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게 체력 싸움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너무 어려서. 근데 저도 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게 진리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의지는 어느 순간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 누구나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근데 그때는 아무리 의지와 정신력이 있다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순간이 온다라는 게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굉장히 더 와닿더라고요.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고시생들, 입시생들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시험이라든지 뭔가 입시라든지 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몸 쓰는 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에도 결국엔 체력이 승부수다라는 게 제가 느낀 터득한 점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더 한 번 리마인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체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참 저는 부러워요. 저는 정신력은 뒤지지 않는 편이다라고 자신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정신력과 열정으로 몸을 끌고 가다 보면 몸이 꼭 탈이 나더라고요. 면역력에 한계가 있고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딱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이 저자인 심으뜸 씨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강한 정신력이었다. 그런데 그 정신력은 온전히 나의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력이라는 것은 체력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정신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 체력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정신력도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정신력과 열정과 이런 거를 다 불태우려면 결국에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거꾸로 체력이 남아도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정신력도 발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력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도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질병이나 추위에 대한 저항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 면역력 이런 것도 체력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체력은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뭐 필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인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에 관련된 세포 수도 늘어나서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프지도 않고 조금 아파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은 우리가 안 할 수 없고 체력은 키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요. 뭐 요 부분에서 또 하나의 명언이 나오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해야지 라고 이런 강박에까지 빠지거나 스스로한테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뭐 억지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고 한 달 하고 끝날 거면 그럴 바에는 뭐 자신의 컨디션과 다 모든 사람의 조건이 틀리잖아요. 기본적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1년, 5년, 10년, 평생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도 1시간을 채워서 내가 매일 1시간씩 빠지지 말고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이라는 강박에는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신과 체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지면 정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몸의 체력이 중요한 것만큼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운동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점점 쌓이고 뭐 힘이 기운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얻은 성취감, 뭐 몸의 이제 바디 쉐이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 몸의 모양도 틀려지고 몸에서 느껴지는 이 건강함 같은 것들이 자존감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성취감이기 때문에 내가 해냈어 이런 성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에 좋은 효과는 건전한 정신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들도 운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은 그거를 곰곰이 곱씹고 그러는 대신에 그냥 움직인다고 해요. 그냥 나가서 뛴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대신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운동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는 운동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짜 평생 써먹는 게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어릴 때 당장 조금씩이라도 강박 갖지 말고 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하루에 스쿼트 10개 10분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처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에는 책으로 독서력을 쌓아가는 것, 뭐 이런 두 가지면 행복하게 사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으뜸 체력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으뜸 체력, 인생의 번아웃에 지지 않는 힘, 심으뜸 지음.
다산 북스. 프롤로그. 체력이 생기자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운동을 업으로 삼은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19살, 대학 입시를 목표로 뒤늦게 입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운동이 내 삶을 이토록 크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매년 다양한 기회가 찾아와 주었다. 현재의 나는 심으뜸이라는 이름 앞에 필라테스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모델, 유튜버, 운동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툭 하면 아팠던 몸은 이제는 웬만해선 끄떡없는 체력으로 단단히 다져졌고, 그렇게 조금씩 쌓아 올린 나의 체력은 고스란히 건강한 마음의 뿌리가 되었다. 내 몸 구석구석에서 사소하지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성취감을 느꼈다. 자연스레 일상도 변했다. 뒷심이 부족했던 내 몸에 기운이 생기자 모든 일에 의욕이 생겼다. 긍정적이었던 내가 더욱 긍정적이 되었고, 여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 그렇게 긍정 에너지로 채워가는 하루가 모이니 삶도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다. 물론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체력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았다. 마이너스였던 체력을 키우는 기간 동안 몸에 무리가 올 때면 기다렸다는 듯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크게 아팠다. 게다가 가까스로 키워놓은 건강과 체력이 20대 초반 미국에서 겪은 큰 사고로 인해 다시 바닥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의기소침해진 적도 많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만큼 대중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고, 난 그들에게 늘 의문을 품었다. 내 인생에 이런 힘든 고민과 절망이 반복되는 동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로지 계속해서 운동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나의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어떤 사건 사고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는 것, 그뿐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으뜸 체력이다. 나는 이 체력을 바탕으로 내 몸과 마음의 코어를 단단하게 지키고 키워왔다. 체력이 없었더라면 절망의 순간마다 몸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부서져 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이끌어가지도 못했을 거다. 이렇듯 체력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계속 전하고 싶다. 과거 어느 날이었다. 한 번에 스쿼트 1000개를 할 수 있다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면서 내게 엉짱녀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웃 주변에서 엉덩이를 지칭하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엉덩이에 관한 별명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몸이 아닌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완성하는데 스쿼트는 유용했다. 스쿼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다. 스쿼트를 통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스쿼트의 세계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앉았다 일어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언제 어디서나 늘 이야기하고 있다. 스쿼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제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 하더라도 스쿼트를 할 수 있다. 나는 촬영 중 쉬는 시간에, 저녁을 먹기 전에, 청소하다가 화장실을 오가는 길에도 스쿼트를 한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편안하게 서서 지면과 맞닿은 발바닥의 힘을 느끼며 척추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하고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나의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와 무릎의 상태를 차례로 살핀다. 깊게 집중하며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려고 한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제의 나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스쿼트 동작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내 몸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차리는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를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다. 건강하고자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과 멀어지게 하는 감정들, 불안과 자책, 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운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아픈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운동을 살을 빼거나 몸을 근사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금물이며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해야 빛을 볼 수 있다. 상대가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몸에 대해 깨닫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나의 행복이다. 운동을 통해 맞이하는 삶의 변화와 행복한 기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한편 그동안 내게 운동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문제나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토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스쿼트 동작을 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늘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을 이 책에 담았다. 운동을 만나 변한 삶, 체력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내가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 운동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스쿼트 습관을 만드는 노하우까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꽉꽉 눌러 담으려 노력했다.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내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은 욕심까지도. 파트 1. 내가 운동에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쯤은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일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해서 눈을 감으면 순식간에 나를 그때 그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2012년 여름, 나는 언니와 함께 깜깜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언니는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이모 집에 머물며 유학 중이었고, 나는 방학이 되자마자 비상금을 탈탈 털어 미국으로 간 참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는 추억을 쌓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친 김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로 했다. 가든 그로브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버스나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호기롭게 직접 차를 운전해 가보기로 했다. 문제는 나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언니가 장시간 혼자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우리는 일단 도전하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자정에 출발해 아침 일찍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참 용감했다.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야간 운전이나 밤샘 운전은 위험해서 거리기 마련인데 젊음의 패기로 마냥 직진했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잠시. 늦은 밤의 도로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눈앞에는 온통 하늘뿐이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아름다웠다. 지금도 그날의 하늘이 기억 속에 생생히 떠오른다. 차는 줄곧 시속 130에서 140km로 달렸다.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도를 보니 5번 프리웨이가 끝나가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마음이 들뜬 우리는 점점 들떴고 흥분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조수석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다. 그러던 중 나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언니가 잡고 있던 핸들은 갈 곳을 잃었고 차는 양옆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급하게 핸들을 틀었으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왼쪽으로 뒤집어졌고 이후 몇 바퀴를 더 굴렀다. 찰나였지만 내 눈앞의 시간은 슬로우 모션 기능을 켜놓은 것처럼 매우 느리게 흘렀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땅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언니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다. 쿵, 쿵, 쿵. 내 우측 머리와 몸통이 차벽에 계속해서 부딪혔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부에 엄청나게 차갑고 강한 바람이 와닿았다. 눈을 뜨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무서웠다. 마치 죽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마주하는 느낌이랄까. 유리 파편들이 온몸을 뒤덮었다. 모든 상황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만큼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구조대원들이 나를 헬기에 실었다. Where is my sister? Where is my sister?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서 소리쳤지만 실제로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내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거듭 이름을 물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의식을 잃은 채 근처 도시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여러 호스에 뒤엉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치 유리 파편 더미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전신의 통증이 살갗을 뚫고 전해졌다. 여기저기 피멍이 안 든 곳이 없었다. 폐까지 멍이 들어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눈을 뜨는 것도 눈동자를 굴리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제야 알아차렸다. 살았구나. 으뜸 체력. 인생의 번아웃에 지지 않는 힘. 심으뜸 지음. 다산북스. 프롤로그. 체력이 생기자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운동을 업으로 삼은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19살, 대학 입시를 목표로 뒤늦게 입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운동이 내 삶을 이토록 크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매년 다양한 기회가 찾아와 주었다. 현재의 나는 심으뜸이라는 이름 앞에 필라테스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모델, 유튜버, 운동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툭 하면 아팠던 몸은 이제는 웬만해선 끄떡없는 체력으로 단단히 다져졌고, 그렇게 조금씩 쌓아 올린 나의 체력은 고스란히 건강한 마음의 뿌리가 되었다. 내 몸 구석구석에서 사소하지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성취감을 느꼈다. 자연스레 일상도 변했다. 뒷심이 부족했던 내 몸에 기운이 생기자 모든 일에 의욕이 생겼다. 긍정적이었던 내가 더욱 긍정적이 되었고, 여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 그렇게 긍정 에너지로 채워가는 하루가 모이니 삶도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다. 물론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체력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았다. 마이너스였던 체력을 키우는 기간 동안 몸에 무리가 올 때면 기다렸다는 듯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크게 아팠다. 게다가 가까스로 키워놓은 건강과 체력이 20대 초반 미국에서 겪은 큰 사고로 인해 다시 바닥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의기소침해진 적도 많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만큼 대중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고, 난 그들에게 늘 의문을 품었다. 내 인생에 이런 힘든 고민과 절망이 반복되는 동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로지 계속해서 운동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나의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어떤 사건 사고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는 것, 그뿐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으뜸 체력이다. 나는 이 체력을 바탕으로 내 몸과 마음의 코어를 단단하게 지키고 키워왔다. 체력이 없었더라면 절망의 순간마다 몸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부서져 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이끌어가지도 못했을 거다. 이렇듯 체력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계속 전하고 싶다. 과거 어느 날이었다. 한 번에 스쿼트 1000개를 할 수 있다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면서 내게 엉짱녀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웃 주변에서 엉덩이를 지칭하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엉덩이에 관한 별명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몸이 아닌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완성하는데 스쿼트는 유용했다. 스쿼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다. 스쿼트를 통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스쿼트의 세계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앉았다 일어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언제 어디서나 늘 이야기하고 있다. 스쿼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제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 하더라도 스쿼트를 할 수 있다. 나는 촬영 중 쉬는 시간에 저녁을 먹기 전에 청소하다가 화장실을 오가는 길에도 스쿼트를 한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편안하게 서서 지면과 맞닿은 발바닥의 힘을 느끼며 척추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하고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나의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와 무릎의 상태를 차례로 살핀다. 깊게 집중하며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려고 한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제의 나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스쿼트 동작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내 몸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차리는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를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다. 건강하고자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과 멀어지게 하는 감정들, 불안과 자책, 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운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아픈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운동을 살을 빼거나 몸을 근사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금물이며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해야 빛을 볼 수 있다. 상대가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몸에 대해 깨닫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나의 행복이다. 운동을 통해 맞이하는 삶의 변화와 행복한 기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한편 그동안 내게 운동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문제나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토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스쿼트 동작을 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늘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을 이 책에 담았다. 운동을 만나 변한 삶, 체력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내가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 운동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스쿼트 습관을 만드는 노하우까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꽉꽉 눌러 담으려 노력했다.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내 에너지를 나누어드리고 싶은 욕심까지도. 파트 1. 내가 운동에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쯤은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일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해서 눈을 감으면 순식간에 나를 그때 그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2012년 여름, 나는 언니와 함께 깜깜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언니는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이모 집에 머물며 유학 중이었고, 나는 방학이 되자마자 비상금을 탈탈 털어 미국으로 간 참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는 추억을 쌓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친 김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로 했다. 가든 그로브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버스나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호기롭게 직접 차를 운전해 가보기로 했다. 문제는 나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언니가 장시간 혼자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우리는 일단 도전하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자정에 출발해 아침 일찍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참 용감했다.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야간 운전이나 밤샘 운전은 위험해서 거리기 마련인데 젊음의 패기로 마냥 직진했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잠시. 늦은 밤의 도로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눈앞에는 온통 하늘뿐이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아름다웠다. 지금도 그날의 하늘이 기억 속에 생생히 떠오른다. 차는 줄곧 시속 130에서 140km로 달렸다.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도를 보니 5번 프리웨이가 끝나가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마음이 들뜬 우리는 점점 들떴고 흥분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조수석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다. 그러던 중 나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언니가 잡고 있던 핸들은 갈 곳을 잃었고 차는 양옆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급하게 핸들을 틀었으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왼쪽으로 뒤집어졌고 이후 몇 바퀴를 더 굴렀다. 찰나였지만 내 눈앞의 시간은 슬로우 모션 기능을 켜놓은 것처럼 매우 느리게 흘렀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땅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언니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다. 쿵, 쿵, 쿵. 내 우측머리와 몸통이 차벽에 계속해서 부딪혔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부에 엄청나게 차갑고 강한 바람이 와닿았다. 눈을 뜨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무서웠다. 마치 죽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마주하는 느낌이랄까. 유리 파편들이 온몸을 뒤덮었다. 모든 상황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만큼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구조대원들이 나를 헬기에 실었다. Where is my sister? Where is my sister?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서 소리쳤지만 실제로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내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거듭 이름을 물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의식을 잃은 채 근처 도시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여러 호스에 뒤엉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치 유리 파편 더미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전신의 통증이 살갗을 뚫고 전해졌다. 여기저기 피멍이 안 든 곳이 없었다. 폐까지 멍이 들어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눈을 뜨는 것도 눈동자를 굴리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제야 알아차렸다. 살았구나.